자, 직류기는 어떤 게 직류기냐 하는 게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기계예요. 자, 기계는 발전기와 전동기죠. 자, 발전기와 전동기다. 라면 이 발전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계냐? 그래서 발전기는 물리적 회전력, 물리적 회전력을 제공해 주면은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 발전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차가 저녁에 전등을 켜고 있죠. 그런데 포차는 길에 있어요. 길에. 물론 외부의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좀 박스 같은 게 있죠. 박스 같은데 여기 이제 기름 붓고 돌리면 돌아가요. 여기 원동기입니다. 원동기를 돌려서 발전기를 연결을 해서 이 전등을 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박스 같은 볼 수 있다. 그게 발전기. 물리적 회전력을 제공해 줬을 때 전기가 발생이 되는 것을 발전기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 발전기는 자동차에 다 있어요. 자동차에 발전기가 있어야 헤드라이트도 켜고 뭐 그러죠. 예. 그래서 자, 전동기는 반대요. 전기를 제공하면은 물리적 회전력. 자, 그런데 이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면은 물리적 회전력은 기계적 에너지예요. 이건 전기 에너지죠.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를 에너지 변환 장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변환 장치다. 그래서 자, 기본 문제로 다음 중 그 역할이 다른 거를 찾으세요. 해서 에너지 변환 장치와 전력 변환 장치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찾으세요 하는 게 전력 변환 장치는 전기에서 전기로 바뀌는 걸 말해요. 자, 41페이지 이제 직류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직류 발전기에서 직류 발전기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기본 법칙에서 전기기계는 기본적으로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석의 원리. 자, 전자석의 원리 하면서 이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전류를 흘려주면 전선 주변에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자기장은 자석의 성질로서 어떻게 해요?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에서 쇠가루를 뿌려주면은 쇠가루가 이런 패턴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 패턴의 이름이 자기력선의 패턴이더라. 그래서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자기력선을 묶으면은 자속이 되고 이 자기력선과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런 단어가 익숙해지죠. 자기장이다. 그래서 전선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고 종이를 통과시키니까 거꾸로 그렸네요. 종이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종이 위에
역시 똑같은 쇠 가루를 뿌리니까 전선 주위에 이런 자기력선의 패턴이 생기더라. 그래서 요 자기력선의 패턴이 생기니까 전류 I를 흘려주면 여기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해서 전기적 에너지가 자기적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방향이 어떠냐라고 한 것을 사실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두시면은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일치시켰을 때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감아지니까 얘를 시계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나타내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 뭐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일치시키니까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탁이 있으면 뭐가 있듯이 탁이 캐논을 낳잖아요. 그죠? 알에서 뭐가 생겨요? 닭이 생기고, 닭에서 닭이 또 알을 낳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연의 법칙이다. 자,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생기고,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앙페르라는 분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적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의 기본 법칙이에요. 플레밍이라는 분이 이것도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장 내에. 두 번째, 도선을 설치하고. 세 번째, 이 도선을 이동시키니까, 회전시키니까 뭐가?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더라. 전기가 발생이 되더라. 유도 기전력. E는 BVL 사인 세타의 전압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장 내에라고 했어요. 자기장 내기니까 뭐예요? 자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석. 그래서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하니까. 그래서 그럼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 당기는 힘이 보이지 않은데 가상의 실선을 끈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자기력선을 묶으면 자속이 되는데요. 이 자기력선과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이 자기장, 자장, 자계라고 하더라. 그럼 이 자기장 내에 도선을 설치한다. 자기장 내에 이렇게 도선을 설치하고, 도선은 뭐예요? 전선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전선을 이동시키니까, 그런데 전선은 X와 X' 축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동을 시키면 회전하겠죠. 그래서 회전하니까 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과 자기장과 회전 속도의 관계를 오른손에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을 각각 90도 되게 펼치고, 이렇게 펼쳤어요. 펼치니까 1번 손가락이 엄지, 2번 손가락이 검지, 3번 손가락이 중지죠. 그래서 이
1번 손가락은 운동의 방향, 속도의 방향, V, velocity, 속도 방향이고 2번은 자기장의 방향이고 3번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더라.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쓴다면은 얘가 3번이죠. 3번,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 여기 V는 볼테이지의 V가 아니에요. 아니고 velocity, 속도에 이거 이동시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41페이지 밑에 있는 것이 발전기의 기본 법칙이고, 자, 4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의 구조에서 계자, 전기자, 정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칠판에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N극과 S극을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 자, 발전기의 3대 구성 요소 중에 그 첫 번째인 계자입니다. 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뭐예요? 우리 뭘 만들었어요? 자석을 마주보고 설치하니까 뭐가 나와요? 자석이 나왔죠. 그래서 계자의 역할은 자석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자예요. 전기자. 전기자는 여기 권선, 노란 권선이 전기자예요. 이 전기자가 회전하니까 뭐예요? 회전하니까 이 하얀 자기력선이 도선이 회전을 하니까 끊기죠. 그래서 자석을 끊어서 유도 기전력을 발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 동그랗게 그려놓은 것이 이게 정류자예요. 자, 이게 이제 오른손. 정류자는 이와 같은 회전체에서 발전이 되는 이 전기는 교류 전기예요. 교류 전기. 그래서 이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류자입니다. 그래서 계자, 전기자, 정류자를 직류 발전기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출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대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며 그 역할이 뭐냐. 자, 여기서 계자와 전기자는 여기서 철심에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두 개다가 같은 철심에. 왜?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심에 권선을 감고 여기에 전원을 연결해야 여기 N극과 S극의 자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철심의 권선. 그래서 철심의 권선을 감겨져 있다. 그러면 여러 형태의 철심의 권선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교재에 보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 이런 발전기나 전동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보러 가는 시간도 바쁜데, 공부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아주 좋은 이런 교육 매체가 있죠. 없는 게. 그게 뭐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발전기 치면은 막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림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봐도 되죠. 그림만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런 거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3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얘들만 있냐? 여기서 버러시라는 것이 있어요. 버러시와 개철. 버러시라는 것은 얘가 발전된 전기가 이 빙글빙글 회전을 하니까 외부로 빼줘야 되죠. 외부로 빼서 발전한 전기를 세탁기, 선풍기 뭐 이런 데다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류자에 붙어서
전기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브러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는 회전하는 정류자에 탁 붙어가지고 전기를 빼야 되니까 아주 단단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탄소나 흑연을 써요. 자, 개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계자나 전기자나 브러쉬 같은 게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고정을 하는 프레임을 개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브러쉬는 내부에서 발전된 유도 기전력을 외부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개철은 위와 같은 이런 계자에서 브러쉬까지를 지지하는 지지 역할을 하며 자속이 지나다니는 자로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자, 44페이지 보시면은 유도 기전력이 나오죠.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전압은 어떻게 되냐? 4번 유도 기전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E는 PZ 파이의 60A분의 N 볼트. 자, P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극수예요, 극수. 즉, 계자에 이 자극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자극이 몇 개 있나요? 여기 제가 그린데? 그러면은 몇 극이에요? 2극. 응? 2극. 자, 이런 몇 극인가요? 4극. 그리고 제가 자극을 몇 개씩 그렸어요? 그래서 자극은 마주 봐야 되니까 2개씩. 2, 4, 6, 8, 장. 이렇게 2개씩 나가요. 자극은. 단극, 특수발전기에 단극 발전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수발전기라고 했죠. 일반적인 거는 극이 짝수로 되어 있다. 자, 이 극수. 그리고 Z이라고 하는 것은 이 N극이 이 사실 철로 되어 있죠. 이걸 자석으로 만들자면은 권선이 감겨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선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빼야 되겠죠. 빼서 여기 전원을 연결해야 자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철심과 권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권선의 수, 도체 수.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N극, S극 권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왜? 예전에 사실은 전기자의 몸통에 권선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한 가닥. 그래서 전기를 발전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쪽 부분. 왜? 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계자에서 자석을 이렇게 하니까 자석을 끊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코일변이라고 해요. 그럼 이 코일을 이쪽에서 연결이 되는 건 코일단이라고 해요. 끝단자. 여기는 전기가 발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 숫자. 요 숫자를 도체수라고 합니다. Z. 파이는 자속이고, 그 다음에 60 상수고요. A라고 하는 거 병렬 회로수. 자, 이렇게 여기에 정류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브러쉬가 외부에 전기를 빼기 위해서 브러쉬가 정류자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걸 이렇게 이제 펼쳐서 그린 거예요. 브러쉬와 브러쉬 사이에 요 권선의 연결되어 있는 선이 몇 줄이냐? 선이 몇 줄이냐? 선 몇 줄이에요? 4줄이죠. 그 병렬 회로수가 4예요, 4.
그래서 병렬회로수. 자, 그리고 요는 회전수예요, 회전수. 얘 회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회전이, 요 회전수는 분당 회전수예요. 그래서 단위가 RPM이에요. 분당 회전수. 자, 그래서 얘는 60A분의 Pjet은 발전기를 만들면 이건 안 바뀌는 수예요. 극수 2극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하다가 4극으로 이렇게 못 바꾸죠. 그래서 얘는 상수 K라고 합니다. 한번 결정이 되면은 바뀌어질 수 없는 수. 그래서 K 파이 N 해서 유도 기전력 E는 K 파이 N이 되더라 하는 것이 증류기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 그래서 PZ 파이에 60A분의 N 해서 PZ 하니까 이거 피자. 동그랗죠? 한 판에 60AN 붙여서 읽으면 60원이나 60원이나. 그래서 피자 한 판에 60원.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외우는 것을 연상기억법이라고 합니다. 다 외우셨죠? PZ 파이에 60A분의 N은 못 외워도 피자 한 판에 얼마라고요? 예, 그럼 외웠잖아. 이렇게 외우면 30년 외운다. 자,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중건과 박건, 본 과정에 가서 들으면 되겠죠. 다음 이제 직류발전기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의 종류.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을 쓰더라. 이렇게. 직류발전기의 종류 5번째인가요? 그러네요. 종류에서 자, 우리가 어떤 그 기준으로 구분을 하느냐? 여자 방식표. 여자 방식별로 그 여자에서 여기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속이에요. 자속 파이 여 만든다.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은 자속은 철심에 권선을 감고 전원을 연결해야 자석이 돼서 자속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전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은 타여자기, 자여자기,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기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기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직류기에서는 발전기, 전동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타여자 발전기면 타여자 발전기, 전동기면 타여자 전동기 이런 거예요. 이것도 자여자 했어요. 자여자 발전기, 자여자 전동기. 그래서 이걸 줄여서 타여자기 하면 두 개가 다 똑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타여자기는 다른 곳에서 전원을 확보한다. 그래서 독립전원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여자는 자체 전원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발전기이기 때문에 E는 피자 한 판에 60원 K 파이 N이라는 전압이 생기죠. 그 전압을 쓰는 거예요. 전압을 자기가 발전해서 자기가 쓰는 이걸 자여자. 그럼 타여자는 별도의 전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를 많이 쓰겠습니까? 자여자를 많이 쓰겠죠. 전원을 붙인다면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편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타여자기는 별도의 전원을 붙인다 했으니까 철심에 권선을 감고 별도의 전원 붙이면 돼요. 이건 끝이야, 이거는. 뭐가 됐든지 종류를 그리고 특징을 이런 걸 떠나서. 그럼 자여자기는 자체 발전된 전원을 여기 계좌에 집어넣는다.
자석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자체 발전된 전원과 어때요? 여기에 철심의 권선을 감아놓은 자석에 연결을 해야 되죠.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 직렬과 병렬을 두 개가 다 복합적으로 쓰느냐,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는 것을 이제 익숙시키면 돼요. 단어를 직권이라고 합니다. 직권기 하니까 발전기니까 발전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직권 발전기. 자, 병렬로 연결하는 것을 분권 발전기. 자,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다. 두 개죠. 이거는 복권 발전기라고 해요. 복권 발전기. 자, 이렇게 해서 직류 발전기의 구분을 다 했어요. 그렇죠?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걸 이제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건데, 자, 이것을 전기회로로 나타내보자 라고 하면 뭔가 좀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전기회로로 나타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이 기본 이론에서 저항,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저항. 자, 이것을 도기호 심볼이라고 했죠. R. 또 배운 게 L. 이건 뭡니까? 코일. 인덕턴스. 이렇게 나타냈고. 이건 뭐예요? C. 콘덴스. 커피스턴스.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배웠어. 왜 배우는 게 낫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여기 약속된 기호예요. 그래서 이 도기호 또는 심볼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기기기에서는 어떤 약속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약속을 이렇게 RF 저항 표시죠. 저항 표시인데 아래 첨자를 썼어요. 자, F는 필드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계좌다. 이렇게 나타내요. 네. F는 계좌. 자, 그럼 RF는 뭐예요? 계좌 뭐예요, 이게? 계좌? 그렇지, 계좌 저항. 알잖아요, 이제. 계좌 저항을 RF라고 하는 거예요. 계좌 저항.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정류자에 브러쉬를 붙여서 형상화를 했어요. 정류자에 브러쉬를 붙여서 형상한 것을 전기자. 전기자는 아마추어 해서 아마추어의 뜻은 이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회전자, 일반적으로 얘는 고정자. 직류기에서는 특히나 전기자가 회전을 하고 계자가 고정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모든 기기에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역할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직류기에서는 전기자가 회전을 하니까 회전자. 그래서 계자가 고정하니까 고정자예요. 자, 이 정류자 안에는 또 권선이 전기자도 철심의 권선을 감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권선을 그리지 않았지만 권선이 들었어요. 권선이 들었으니까 여기에는 권선의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R이라고 하고 A. A를 쓰면 이제는 전기자예요. 그럼 RA는 뭐예요, 얘는? RA는 전기자. 이게 뭐예요? 전기자 뭐예요, 이게? 전기자 저항이죠, 뭐. RA니까. 자, 여기서 IF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F니까 이건 계좌잖아요, 계좌. 계좌? 뭐예요? 전류. 그러면 IA로 쓰면은 뭐예요? 전기자? 그리고 I가 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약속을 했으니까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이용해서 타여자, 직렬, 병렬, 직병렬이 된 직권, 분권, 복권, 발전기를 한번 그려보자. 자, 타여자 발전기. 자, 이렇게. RF 수선의 계좌예요. 계좌에 전원을 연결했죠. 이와 같이 수직바가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하면 직류전원이죠. 짧은 쪽의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 그래서 여기 전원 했으니까 V 해서 F 하면은 계좌 전원이 돼요. 이게 돈 주고 사오는 계좌 전원. 이렇게 하면 자석되죠, 이게. 철심 생략. 예? 철심 중간에 이렇게 철심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생략해도 철심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자석이 됐어요. 자석이 됐으면은 자석이 나올 거다. 여기 이제 자기장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자기장 내에 도선을 설치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장 내에 도선을 설치하는데 그 도선은 뭐냐? 요거. RA. RA를 설치해야 되는 거, 요 그림이 그대로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단자. 얘가. 그래서 브러쉬에 이제 선을 연결하면 왼쪽에 단자가 되고 이 단자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전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V라고 쓰여지는 게 전압이죠. 그럼 전압인데 무슨 전압이냐 이게? 무슨 전압이에요? 네. 전기자 전압은 여기 있지만은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단자의 전압이다 해서 단자 전압. 영어로는 단자를 터미널 그래요. 이 단자 전압이에요. V가 단자 전압. 해서 사실은 이 축에 얘를 돌려야 전기가 발전이 되죠. 전기가 발전이 돼서 발전되는 전압을 유도기전력이라고 합니다. E는 유도기전력, 얘는 단자 전압. 자, 여기다가 이렇게 R, L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그럼 요거는 뭐냐? 이거 부하예요, 부하. 전등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얘를 돌리면 불이 오죠. 이걸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하. 자, 그래서 단자에 부하를 연결하면은 유도 기전력 E가 발전이 되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른다 하면 이 전류를 I라고 해요. 전류가 어느 쪽에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류를 부하 전류라고 합니다. 부하 전류. 자, 여기도 계좌에 전원을 연결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IF 계좌 전류다 해서 이게 이제 회로를 다 그렸어요. 그렸는데 자, 이 특징은 회로의 특징은 계좌 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끊어져 있죠. 요게 답이야. 타여자 발전기는 계좌와 전기자가 독립이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아실 수 있겠죠. 예. 요 정도 해서 우리가 알면은 된다. 이 개념을 타여자 발전기니까 그럼 타여자 발전기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자고. 장점을 알아보면은 타여자 발전기는 이 부하가 크든 작든 얘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죠. 이 자기장은 오로지 뭐에 걸려있어요? 얘한테만 작용이 돼 있잖아요. 얘한테.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는 정전압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경우에도 정전압, 그래서 일정한 전압을 발전해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돈 주고 사와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대체품을 쓰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그래서
뭐 타이자 발전기에서 전류식, 전압식 하는 거는 이제 본 과정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타이자 발전기구나 해서 이렇게 보고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라는 거죠. 타이자 발전기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 직권 발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축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해를 제가 하시라고 이거 축을 해서 회전한다 이런데 일반적인 도면에는 축은 안 그립니다. 발전기니까 당연히 축이 있어서 회전하겠지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한 줄로 연결이 됐죠. 한 줄로 연결이 돼서 회전하면 발전이 되는 것을 직권 발전기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권 발전기의 특징은 뭐냐?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다. 자, 그래서 돌리면은 유도 기전력이 E가 발전이 돼서 요거 개념만 한번 알고 넘어가자고요. RA가 있다고 그랬죠, 이 안에. 그래서 전류가 이 부하 쪽으로 여기 부하를 연결하면은 흘러갈 텐데, 그래서 전류가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RA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IA라고 해요. IA. RA 전기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전기자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 전류라고 할 텐데, 여기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직렬은 시리즈라고 해서 직렬로 연결이 된 것은 이와 같이 이 계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S를 써요. 이게 S를 써도 계자 저항이 똑같아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RS를 통과하는 전류는 IS 하면 되겠죠, 뭐. 그리고 계자 전류예요. IF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부하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I, 부하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전류가 어때요?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면은 이쪽에 흐르는 물의 양과 이쪽에 흐르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여기 손실이 없다면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이게 직렬 연결의 특징이에요.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냐? IA가 IS와 같고 I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직권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제 직권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권 발전기, 두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분권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병렬로 돼서는 이제 RF. 얘가 RF예요. 자, 두 줄로 연결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병렬 연결이고. 자, 얘가 회전을 하면은 2V의 전압이 발전이 돼서 부하가 걸린다면은 여기 어때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IA라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번에는 요 A점에서 길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럼 물을 생각해요. 전류를 잘 모르시면은 물이 여기 통과하면은 물이 어디로 갈까요? 물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물의 파이프가 자,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물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양쪽으로 다 가죠. 물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 들어온 물은 갈라진 물의 합과 같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양쪽으로 나뉘어지더라.
이쪽은 보니까 계자가 있네요. 계자 전류. 이쪽은 보니까 부하가 있네요. 부하 전류. 그래서 이 분권 발전기에서 IA, 전기자 전류는 I 플러스 IF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해 못할 것도 없지 뭐. 물이 흘러도. 시험 문제는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게 구하라는 거야. 구하면 되죠. 뭐 요것만 안다면은 저 I 구해, 그래서 IF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더하면 되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냐 한번 보세요. 이해를 요게 V라는 전압이 요게 걸리는 V라는 전압이 요게 걸리는 전압하고 같고 요게 걸리는 전압하고 같더라.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요 선밖에 없죠. 중간이 선.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안 했네. 선이니까 이 선은 여기서는 저항이 제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어떻게 해도 나타낼 수가 있냐 하면은 선은 경우에 따라서 길게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 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회로는 이것과 같아요. 부하, 전기자, 계자. 그러니까 한 점에 만났죠. 그래서 한 점에 여기에 전압을 V볼트를 하면 얘도 V볼트, 얘도 V볼트, 얘도 V볼트죠. 이게 분권의 특징이에요. 병렬 연결의 특징은 전압이 같다. 직렬 연결의 특징은 전류가 같다. 그래서 그거 두 개만 알면은 분권 다 알았어요. 자, 다음 복권 보겠습니다. 복권은 얘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얘 두 개가. 얘 다 있으면 복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복권. 자, 이 복권이에요, 복권. 복권이다. 복권의 도식률도 외분권 복권 발전기와 내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어쨌든 얘 두 개가 어떤 경우에도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다 있으니까 두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서 V볼트인데 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게 시험 문제. 여기서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와 똑같이 사용하고 싶다.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차이가 요거 없애주면 되잖아. 그래 없애주면 되니까 요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요거 떼내고 선 연결하면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가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전개적으로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을 가지고 요렇게 단락시킨다. 이게 답이에요. 단락시키면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이 선 저항은 얼마라고 그랬어? 제로라고 그랬죠. 내부 회로의 선 저항은 제로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력공학에 가서 송전선로의 저항을 제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저항에다가 길이를 곱해준 저항을 또 계산을 해요. 이거는 회로잖아요. 회로. 내부 회로니까. 자, 그래서 I는 R분의 V에서 R이 제로라고 합니다. 전류는 무한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무한대 전류는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전류는 전부 돌아서 갑니다.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어도 없는 거나 전류 안 흘러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권이 된다. 다음, 이 복권 발전기를 얘처럼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직권 발전기로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죠. 얘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요 병렬 계좌가 없애주면 되죠. 병렬 계좌를 어떻게 하면 없애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정사정 없이 리프를 가지고 끊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전류 안 흐르잖아요. 안 흐르면 여기 없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류발전기의 종류에서 회로도 봤고 그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직류발전기구나
정류 발전기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각기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